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26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오늘 이 발대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완전한 명예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운동본부 중앙회장직을 수락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보였던 소극적 행보에 아직도 우파 지지층 사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조재현 대법관은 27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관련 군무원들에 대한 불구속 송치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뻔뻔스럽게도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지만 철회 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가 로비 자금을 뿌린 대상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위법 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 행위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검과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던 터라 야당 단독 특검법 강행이란 민주당의 계산이 꼬이게 된 모양새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며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전공법을 택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은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이며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생 과제들을 정기 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 최측근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작년 초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선 예비 경선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이 돈을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받기로 했다는 점을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27일 전해졌습니다.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현금 2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작년 초 토목공 사업자인 A씨에게 약 20억 원을 현금을 받았고 이 돈이 김용 부원장 등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작년 2월이었고 남욱 변호사가 현금 20억 원을 마련한 시기도 이즈음으로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돈을 김용 부원장 등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20억은 남욱 변호사가 작년 4월에서 8월 유동규 씨를 통해
김용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으로 전한 8억 4,700만 원과는 별개로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은 최소 28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한편 이재명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27일 경향신문과 만나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임할 때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 장정무방, 법조팀 등 이너서클이 가입한 단체 대화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것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측의 비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자택 앞에서 경향신문 등 일부 매체 기자들과 만나 그간에 감춰주려고 했던 것 말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벌을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피격 수사에도 구속된 피의자들이 입을 열어서 수사에 큰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속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첩보 삭제와 월북 발표의 윗선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은 피격된 사실을 알리지 말고 계속 수색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서훈 전 실장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의 피격에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에도 서해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피격을 알리지 말고 수색을 계속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위장 수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격된 것을 숨기고 시간을 벌기 위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은 첩보 삭제와 월북 발표의 윗선으로도 서훈 전 실장을 지목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관계 장관 회의의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서훈 전 실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서훈 전 실장이 회의록을 남길 필요 없으니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서훈 전 실장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